이게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이거든. 도형은 일단 점하고 선하고 면으로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점이 있어. 이 점을 여러 개 찍어서 연결하면 그게 선이 되지.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평행한 애들을 다 쭉 모아서 이렇게 합치면 이게 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도형들이 도형의 기본 요소가 점, 선, 면이다. 그 말이 이거야. 교점이라는 말이 있고 교선이라는 말이 있어. 이 교자는 만날 교자야. 그래서 어떤 선과 어떤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따지면 어떤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에서 요 점은 사실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지. 그 교점이야. 근데 우리 교점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 꼭지점이라고 불렀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교점의 개념은 꼭지점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 자, 하나 더. 자, 이 면과 이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요걸 뭐라 그래? 교선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교선 뭐라고 불렀지? 모서리라고 불렀어. 이해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런 내용이야. 자,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야. 뭐라 그래? 교점이다. 교점이냐 교선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자, 이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뭘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꼭지점 개수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은 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개 쓰시면 되고, 교선은 뭐라고? 모서리 개수 구하라는 거야. 모서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보면 되는 거야. 선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일단 직선은 뭐냐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고 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A 왼쪽으로도 더 한없이 쭉 가는 거야. 딱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고 쭉 더 가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를 쓰는 이유가 그거야. 여기도 사실 있어야 돼, 화살표. 이해가? 딱 요까지만이 아니라 쭉 더 가야 돼. B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양옆으로 쭉 가는 거를 직선이라 그래. 직선을 쓸 때 A, B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해주는 거지. 됐어? 반직선이라는 게 있어. 반직선은 이름 말 그대로 반쪽만 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A에서 B쪽으로, A에서 출발해서 B쪽으로 쭉 간다. 그러면 얘는 A에서 시작해서 B쪽으로 간다 라고 해서 반직선 AB라고 표시를 해. 근데 만약에 B에서 시작해서 A쪽으로 쭉 간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 얘는 화살표가 이쪽인데요? 방향은 그쪽이지만 문자 상태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써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진 않아. 화살표는 무조건 오른쪽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고 여기 이제 지나가는 그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라 이 세팅이 되게 중요해. 선분은 아까처럼 직선이나 반직선처럼 양옆으로 쭉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막혀 있어. 여기까지. 이게 선분이야. 자, 얘는 선분이잖아. 그래서 선분 AB라고 쓰고 읽을 때는 선분 AB다 라고 읽어주는 거야. 자, 근데 선분은 특징이 하나만 더 알려주자면, 내가 만약에 이 선분을 BA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선분은 바꿔서 써도 돼. 어차피 막혀 있으니까 AB나 BA나 똑같은 거야. 1번 AB 반직선이랑 BC 반직선이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반직선은 같으려면 시작점이 똑같아야 돼. 일단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봐. A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얘랑 평행하다고 생각해. 그냥 자, 이쪽으로 가는데 시작점은 A지만 B라는 점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B는 그냥 거쳐가는 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 반직선 이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AC라고 했다고 쳐봐. AC라고 했어도 A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똑같이. 그러니까 반직선이나 직선은 점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아무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BC 반직선은 B에서 시작해서 C 쪽으로 가는 거야. 자, 어때? 이거 둘이 같니? 얘 둘은 다른 거야. 왜? 시작점이 달라. 그지?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AD 반직선 AD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점의 위치는 중요한데 가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시작점의 위치는 중요한데 그 다음에 있는 점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방향만 잘 설정하면 돼. 이게 A, D야. A, B는 점은 여기 있지만 방향은 이쪽으로 가지. 자, 어때? 똑같지? A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맞다 이거지. 자, 3번. 이거는 선분이야. 선분은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근데 A, B나 B, A나 어때? 같다. 얘는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직선을 여기서 다 그릴 수 있는 거를 다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다 직선 개수 한번 구해봐라고 하면은 찍찍찍 이렇게 긋고 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문자를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꼭 이렇게 따라 해야 돼. 직선부터. 자, A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A부터 그을 수 있는 직선은 AB가 있지. 또 AC도 있지. 그래서 문자를 써줘. AB, AC. 위에 거 이건 생략할게. 이거는. 그 다음에 자 이제 B부터. B는 그을 수 있는 게 여기는 아까 했고 여기 하나 또 있지. C는 여기도 했고 여기도 했고 이미 했네. 그럼 여기까지. 이런 식인 거야. 자, 반직선도 마찬가지. A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 하나, 일로 갈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 나오지. A, B, AC. 그 다음에 B부터 시작했을 때 B부터는 이쪽으로 가는 거 하나, 이쪽으로 가는 거 하나. 그래서 BA, BC. 그 다음에 C에서 시작하는 거는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거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6개야. 마찬가지 선분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개지. 그래서 AB, BC, CA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5번에 있는 문제들에 한해서 직선 개수랑 선분 개수는 똑같다. 그지? 나오는 개수가. 근데 반직선은 요 A랑 B라는 점 하나에 직선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반직선 2개가 나와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알 수 있다. 5번만 그래. 5번만. 이것도 다 하나씩 해봐야 돼. 일단 직선부터. 자, 내가 만약에 AB라는 직선을 한번 만들었다 칠게. AB는 이렇게야. 그리고 이게 양옆으로 쭉 뻗어져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BC를 긋는다고 쳐봐. BC도 이거야. 점은 어차피 여기고. 그 다음에 CD를 만들었다고 쳐봐. CD도 이거야. 그러니까 어때? 직선은 다 똑같아. 그냥 한 개야. 이해가니? 점의 위치만 달라져 있을 뿐이지 왼쪽 오른쪽으로 쭉 가기 때문에 어떤 점을 해도 그냥 다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지. 아니, 반직선이 좀 헷갈려. 그래서 내가 규칙을 잡으라고 하는 게 그거야. 자, A부터. 자, A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자, AB라고 했다고 치자. AB가 이거지. 자, AC는 점의 위치가 이렇게 될 뿐 똑같지. AD도 점의 위치가 이렇게 될 뿐 똑같아.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반직선은 얘밖에 없어. 자, 그럼 이제 B에서 한번 가보자. B로부터 시작하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 하나, BA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 BC도 되고 BD도 사실은 똑같이 이거지. 그래서 BC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이해가니? 자, C에서 시작하면 C에서 시작한 거 왼쪽으로 가는 거 CA라고 하자. CA 또는 CB가 있고, 그 다음에 CD도 있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자, D에서 시작하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밖에 없지. 자, DC. 이렇게 해서 총 6개야. 자, 봐봐. 아까처럼 직선 개수에다가 곱하기 2 한다고 이게 나오니? 아니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근데 5번 문제 한해서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선분은 A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선분은 자, A랑 B를 선분을 이어주면 이거지. A, B. 자, A랑 C랑 이으면은 어때? 자, A, B랑 AC랑 같니? 길이가 좀 다르지? 그래서 이건 다른 걸로 인정돼. 자, A에서부터 D까지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제 B에서 시작하는 거. B에서 시작하는 거는 BA가. 근데 BA는 AB랑 똑같지. 그래서 요거는 안 돼. 자, BC는 요런 선분은 아직 없었지. BC 가능하고. 자, BD도 아직 요런 선분 없지. BD 되고, 자, 이제 C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CB는 아까 이미 했고,
CA는 아까 위에 했었고 CD는 없었지. 자, DC는 아까 방금 했었고 DB도 했었고 DA도 이미 했었지. 그래서 6개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도 직선 A부터 그을 수 있는 직선은 이거 AB. 그 다음에 C로 또 하나 그을 수 있지. 그 다음에 B에서 그을 수 있는 거는 이건 아까 했고, 그 다음에 BC 그을 수 있지. 자, C에서 또 그을 수 있는 거는 CA 했고 CB도 했고. 그래서 3개. A부터 출발해서 B 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A에서 C 쪽으로 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하나, 그 다음 B에서 C 쪽으로 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하나, C에서 B 쪽으로 하나. 이렇게 다 하나씩 그어봐야 돼. 일단 선분은 AB 하나 그릴 수 있고 AC도 그릴 수 있지. 그 다음에 B에서 그릴 수 있는 거는 BA, 그 다음에 BC. 더 그릴 게 없지. 네, 3개. 직선은 일단 A부터 출발 AB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P도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할 수 있는 거는 BA는 아까 했지. 그 다음에 BP. P에서 그릴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지. 그래서 3개. 자, 반직선도 A에서 갈 수 있는 거 P, 그 다음에 A에서 B 쪽으로 하나, B에서 A로 가는 거 하나, B에서 P로 가는 거 하나, 그 다음 P에서는 PA 하나, PB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 선분도 AB, AP, 그 다음에 BA는 아까 했고 BP. P에서 그릴 수 있는 거는 이미 했어. 3개. 자, 지금은 중점 배울 건데, 중점은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점이야.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얘 8cm니까 반 나누면 4cm씩 되겠지? 근데 여기 빈칸 채우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 자, 일단 봐봐. 여기는 이 두 번째 줄 요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M하고 BM하고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같은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AM은 AB의 몇 배냐고 물어본 거야. AM은 요거지, 한 칸 4cm거든. 근데 AB는 8cm야. 그러니까 8cm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4가 되겠어? 사실 2로 나누는 거지. 2분의 1이다. 이 빈칸을 조심해야 돼. 빈칸은 몇 배냐고 물어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AM 4지. 그래서 정답은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이해가 이게 어려워. 이거를 읽는 게. 자, M은 AB의 중점이야. 자, 그러면 AB의 중점이 여기야.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어때야겠어? 같겠지. 그 다음에 N은 MB의 중점이래. MB의 중점이니까 여기랑 같고 여기랑 같은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얘랑 같잖아. 근데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 각자 x라고 할게. 됐지? x. 그럼 여긴 몇 x야? 2x겠지? x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랑도 같다 그랬거든? 그럼 얘가 2x면 얘도 2x겠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방정식의 형태로 이해를 해줘야지 앞으로도 문제 풀 때 있으면 좀 수월하거든. 그리고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도형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이 반이 어느 부분인 거고, 그리고 해서 이제 제일 작은 단위를 x라고 해줘. 이게 중요해. 자, 그래서 아무튼 MB 한번 볼까? MB는 요거야. MB 2x지? 2x는, 자, AB는 4x였지. 2x 합치면 전체는 4x. 여기는 4x야. 그러면 4x에 얼마를 곱해야 2x가 되겠어? 그러니까 나누기 2잖아. 그러니까 뭐야? 2분의 1이다. 몇 배냐고 물어본 거야. 몇 배? 자, 그래서 MB가 그래서 몇 cm냐? MB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게 전체가 4x잖아. x가 하나가 얼마겠어? 4cm란 말이야. 근데 아까 MB는 몇 x라고? 2x라고. 그럼 2x면 x가 4였으니까 대입하면 8cm겠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MN은, 자, MN은 여기야. 요거 MN은 x야. MB는 요만큼, 아까 2x였지.
자, 그럼 2x에다 얼마를 곱해야 1x가 되겠어?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게 지금 8이잖아. 8의 반이 4겠지. 그러니까 얘는 4cm라는 뜻이야. 됐어? 근데 이게 문제가 쉬운 거는 그냥 이거 길이 보고 그냥 충분히 반반반 이렇게 해서 풀어도 풀려.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런 식의 풀이가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규칙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우리 6학년 때 배웠던 비례배분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비례배분 뭔지 기억나니?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그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A, B랑 B, C가 3대 2잖아. 이 15cm를 3대 2로 나눠 갖는 거야. 그러면 A, B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자, 이 전체 B를 3하고 2랑 합치면 5지. 5 중에서 A, B는 3에 해당해. 그리고 전체 길이는 몇 cm야? 15cm라고. 그걸 여기다 곱해주면 이게 몇 cm인지 나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AC는 뭐라고 해야 돼? 전체를 5라고 했을 때 그 중에 AC는 2에 해당하지. 곱하기 15 하면은 몇 cm인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AB는 9고 BC는 6이다는 이제 방금 했고, 자, 여기 한번 봐봐. AB는 AC의 몇 배냐고 물어본 거야. 자, AB가 뭐였지? AB가 아까 9였지. 여기는 6이었지. 자, 그럼 이제 얼마를 곱해야 되냐라는 뜻이거든. 얼마 곱해야 될까? 아, AC가 전체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AC는 전체 B가 둘이 합친 게 5지. B가. AB는 3이지. 그러니까 이게 5에다 얼마를 곱해야 3이 되겠어?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도 A랑 D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첫 번째 AC랑 CD랑 똑같대. 그러면은 C는 중점이라는 뜻이야. AC랑 CD랑 같다. 중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B랑 BC랑 같다. 또 중점인 거지. 여기랑 여기랑 같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작은 길이를 X라고 잡아줘. 여기도 X. 그렇다면 X 두 개 더하면은 여기는 2X가 되겠지. 여기랑 여기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도 그럼 2X야. 그럼 전체적으로는 몇 X야? 4X인 거야. 여기에서 문제에서 CD가 10cm라 그랬으니까 CD는 2X지? CD가 2X인데 이게 10cm래. 그럼 양변을 방정식처럼 2로 나눠주면 X는 5cm가 나오겠고, 그럼 X가 이제 5라고 했으니까 AB는 5cm겠지. AB는 X니까. 그 다음에 AD는 문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4X라고 했거든. X에다 5 대입하면 얘는 20이다. 일단 이거부터 정리 좀 하자. 얘는 양변에 부모에 5가 있으니까 양쪽에다 5를 곱해. 5 곱하기 CD는 2 곱하기 AC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비례식으로부터 나온 거거든. 비례식이 뭐냐면 CD 대 AC는 2대 5다 해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다를 같다 해서 정리한 게 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거꾸로, 아, CD 대 AC는 2대 5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AC랑 CD랑 자리를 바꾸면 이거는 5대 2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A부터 시작해서 이거 D라고 하고, AC는 5였어. 그리고 CD는 2였단 말이야. 그럼 A부터 조금 멀리 한 5 정도? 정확하게 수치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놓으면 돼. 이해가? C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AB는 4 곱하기 BC라고 돼 있는데, 얘도 뭐 굳이 쓰자면은 AB 앞에는 1이야. 그래서 AB 대 BC는 4대 1인 거야. 이해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이다. 그래서 AB로부터는 4가 되게, BC로부터는 1이 되게 이렇게 잡는 건데, 예를 들면 한 여기쯤 여기를 4로 잡고 여기를 이제 1로 잡는 거지. 이 위치가 이제 B라는 거지. 됐어?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우연치 않게 4대 1 해서 4, 1 합친 게 여기 있는 5랑 같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B랑 여기에서 말하는 B가 매번 같진 않아. 근데 지금은 우연히 또 같은 거야. 자, 그래서 4대 1이라고 놨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D가 56cm래. 자, 이거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했냐면 제일 작은 걸 X라고 하라 그랬지.
여기 1이 제일 작으니까 여기를 1x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몇 x야? 4x겠지? 자, 그럼 여기는 몇 x? 5x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5대 2였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2x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합치면 몇 x야? 7x거든. 근데 그 7x가 56이라 그랬지? 그래서 56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x는 얼마? 8이다. 됐지? 일단 x는 구했어. 자,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거. 자, ac를 구하래. ac 한번 볼까? ac가 뭐야? 4x, x니까 합치니까 몇 x? 5x지. 거기다 x에다 8 대입하면 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b는 4x네. x에다 8 대입하면 32지. 그 다음에 bc는 아까 x라고 구해놨었지. 그래서 x는 8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전반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줘야 돼. 라는 걸 배울 거거든. 자, 각은 O라는 점에서 이렇게 반직선을 하나 그었다고 칠게. OA. 그 다음에 이쪽으로 OB를 하나 그렸다고 치자. 반직선이야, 둘 다. 그때 이 반직선과 반직선 사이에 이 벌어져 있는 정도, 그게 각이야. 그리고 이 각은 표현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각 표시인데 각 AOB, 그러니까 AOB 이렇게 이제 훑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BOA도 가능해. 그리고 여기에 찍혀 있는 이 점을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이렇게 문자로, 소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야.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이라는 건 만약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돼 있다? 요거는 180도지. 이런 거는 평각이라 그래. 평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평각을 반으로 쪼갠 거, 요런 거는 직각이라 그러지. 그리고 이제 이 표시는 직각이다라는 표시야. 90도. 요 정도는 다 알지? 그 다음에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거. 자, 0과 90도는 빼고 0과 90도 사이에 있는 각은 예각.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은 둔각이라 그래. 예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 각이 9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둔각은 이렇게 돼 있지. 약간 그 차량의 그 좌석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데, 이게 둔각이라는 게 이제 누워 있는 모양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둔각이라 그래. 각을 표시해 보라는 거야. A, O, B로 표시하면 되고, 또 B, O, A도 가능하겠지. 여기는 소문자 A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예각인 거. 예각은 90도보다 작은 거, 이거, 또 이거가 이제 90도지? 90도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 이렇게 세 개네. 자, 17번은 여기 보면 AOC 보여? AOC가 잘 보면 여기 90도라고 돼 있거든? 보여? 잘 보면 보여. 거기에는 각이 X랑 Y가 있어. 첫 번째는 X랑 Y랑 합치면 90도란 뜻이지. 그치? 두 번째는 여기도 90도야. 이쪽도 90도라고 돼 있어. 여기 조그맣게. 거기에는 Y랑 25가 있단 말이지. Y랑 25도 합치면 90도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항시키면 Y는 마이너스 25니까 65도 나오지. 그 Y 나온 거를 여기다 대입해줘. 그럼 X는 25도가 되겠지. 18번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90도야. 그러니까 X랑 65도랑 합치면 90도가 돼. 여기 계산해보면 X는 25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쪽도 65랑 Y랑 합치면 90도야. X는 Y도 역시 25도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평각. 요렇게 X랑 40이랑 합치면 몇 도야? 180이지? 요건 방정식 푸는 거야. X 왼쪽. 자,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40이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지. 자, 여기도 이렇게 세 개 합치면 180이지. X에다가 2X 플러스 1에 35까지 다 더하면 180이다. 이것도 방정식이야. X는 더하면 3X, 상수항은 36이지. 자, 상수항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얼마야?
3x는 144.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 4, 12에 8까지. 그럼 48 나오겠지. 자, 일단 여기 x, y, z 다 합치면 몇 도지? 세 개 다 합치면 180도지. 이 180도를 2대 4대 3으로 비례 배분하는 거야. 이 비례 배분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2, 4, 3 다 합치면 얼마지? 전체가 9지. 9 중에 x에 해당하는 부분은 2지. 그래서 x에 해당하는 부분은 9분의 2야. 전체에서. 그래서 전체는 180도니까 이것만 곱해주면 각도 나온다고. 약분해서 하면은 각도가 나온다고. 됐어? 네, 이런 식이야. 그럼 y는 어떨까? 9분의 4지 곱하기 180 하면 이제 y 나오겠고, 자 z는 9분의 3이겠네.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가 다 합치면 180도라는 걸 배웠어. 그럼 이거 72도를 제외하면 여기는 몇 도야? 105도지. A랑 B랑의 합이 105도인 거야. 그러면 A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B를 합쳤을 때 7분의 4지. 거기에 105만 곱해주면 그게 A인 거야. B는 7분의 3이지? 거기다 곱하기 105만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 보면은 각 A와 B는 각 B, O, C의 4배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푸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숫자가 있는 쪽에 이 각을 X라고 할게. 그러면 여긴 4 곱하기 X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4X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은 B, O, C는 여기야. 여기 X고, 그 다음에 A, O, B는 여기 4X 인데 4X랑 X는 합치면 여기 90도 표시 있지. 몇 도다? 90도라는 거야. 뭐 결국 5X는 90이란 얘기고, 양변을 이제 5로 나눠보면은 X가 18도란 얘기지. 자, A, O, B는 아까 4X라고 했으니까 18 넣어서 72. B, O, C는 X라고 했으니까 18.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쉬워. 일단 얘 먼저. 자, 숫자 써있는 쪽 얘를 X라고 할게. 그럼 6 곱하기 X가 얘지. 얘는 6X야. 이해가지? 자, 이제 시작할게. BOC는, 자, BOC 여기입니다. 여기를 X라고 한다면 AO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요게 6X라는 거야. 그러면은 6X 안에 X가 포함이 돼 있지. 6X에서 X를 빼면은 여기는 몇 X냐면 5X야. 이해가니? 여기 5X고, 자, 그러면은 5X가 지금 여기 각도가 나와 있어. 90도래. 자, X는 몇 도구나? 18도구나. 이해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여기는 얘를 Y라고 합시다. COD는 Y. 2 곱하기 Y니까 DOE는 2Y 라고 하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다 지울게. 이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는 몇 도야? 90도지? 90도. 그 다음에 여기는 X였지? X. 근데 X 아까 몇 도라 그랬지? 18도야. 구해놨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Y였고, 여기는 2Y였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몇 도야? 180이죠? 그럼 요거 이제 방정식 풀면 Y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교각이라는 게 있어. 교각은 만난다라는 뜻이거든. 교각. 이게 선분을 두 개를, 직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자, 요쪽에 있는 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각이 여기 있지. 여기 있는 거를 막곡지각이라 그래. 막곡지각은 일단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크기가 똑같아. 또 하나, 자, 이쪽에도 있어. 이쪽이랑 반대편에 있는 각은 얘지? 얘는 두 개도 각의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교각은 아까 설명했듯이 직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 네 개의 각을 교각이라 하는 거고, 그 중에 마주보고 있는 각 길이는 막곡지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크기가 똑같다 라는 거야. 이게 막곡지각 찾는 게 개념이 잘 안 돼 있으면 되게 헷갈려.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각 AOB는 여기야.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 막곡지각은 어디냐면 여기야. 됐어?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원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이 직선 쭉 따라가. 그리고 이 직선도 쭉 따라가. 그러면 이제 이 선과 이 선인 거지.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면은 각이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헷갈린다면. 그 다음에 AOC는 이거야. 이렇게 두 개. 그럼 얘랑 마주보는 각은 여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FOD라고 쓰든가 DOF라고 쓰든가. 자, COE는 여기거든. COE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야. 그럼 이쪽 반대쪽은 얘겠지. BOF라고 쓰거나 FOB라고 쓰거나. 자, 막곡지각이 모두 몇 쌍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이렇게 한 쌍, 또 하나는 이렇게 두 쌍. 이런 식이야. 만약에 이제 밑에 1번을 푼다고 치면은, 자 봐봐, 이게 작은 각 있지. 이렇게 한 쌍, 또 이렇게 한 쌍, 또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해서 일단 작은 거는 세 쌍이 나와. 자, 그러면은 이번엔 이 각을 두 개를 합쳐서, 자,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하나의 각으로 한번 보자고. 이렇게 이거랑 이거 또 한 쌍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 한다면 이거랑 이거니까 이렇게 또 한 쌍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로 한번 해보고, 그 작은 거 두 개 합쳐서도 해보고, 세 개 합쳐서도 해보고, 가능한 건 다 해봐야 돼. 자, 이제 각을 배울 때는 앞에서 배웠던 게 다시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개념은 누적되게 돼 있어. 그래서 앞에서 써먹었던 거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여기 50도를 보면은 50도의 막곡지각은 Y지. 그러니까 Y는 몇 도야? 50도야. 이해가지? 그런데 이 X는 어떻게 구하냐면, X는 막곡지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한데,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이렇게 하면 몇 도지? 평각이니까 180이지. 70에 X에 Y까지 다 합치면 180이다. 평각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Y는 방금 전에 50도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제 방정식 풀면 X 얼마지 나오지. 자, 여기 있는 두 각은 막곡지각이지? 그러면 각의 크기가 똑같겠지? 얘랑 2x-30이 같다야. 같다라고 풀어놓고 보니까 방정식이지. X는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하면 마이너스 50 나온다고. X는 플러스 50이다. 이렇게 그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써놓고 보면 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여기 X면 여기도 X지? 막곡지각.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몇 도? 180이죠? 3x, x, 2x 다 합치면 180이다. 요거는 풀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문자가 두 개라서 두 단계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볼까? 이게 평각이잖아. 그래서 2x-30이랑, 그리고 중간에 여기 직각 표시 있죠? 90. 그리고 그 다음 거는 x-30. 이렇게 다 합쳐서 180이야. 그래서 이거 방정식 풀면 돼. x는 합치면 3x고, 상수항은 이거 세 개 합치면 30. 그래서 x 왼쪽, 숫자 오른쪽 가면은 150이고 x는 50이겠지. 여기까지 가.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서 x에다가 x 50이라는 거 아니까 여기다 50 대입하면은 50 빼기 30이라서 20이야. 여기가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도 평각이지. 그러면 y랑 20이랑 합치면 180이다. y는 160이 나오겠지. 자, 다음 설명이 수직이등분선인데 여기 지금 그림이 잘렸어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A라는 선분이, A, B라는 선분이 있다고 쳐. 이 선분에서 수직이등분선은 수직이라는 말하고 이등분이라는 말을 합쳐놓은 선이야. 그래서 수직이려면, 이 선분의 수직이려면은 이렇게 90도가 돼야 되지. 또 하나는 이 선분을 이등분 하려면은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길이가 같아야 돼. 이렇게. 그럼 결론은 이 점이 무슨 점이 되냐면 A랑 B의 중점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선분을 수직이등분선이다 라고 하는 거야. 됐어? 여기서 이제 L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새로 배워야 되는 기호가 하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L2라는 선분이랑 AB라는 선분은 수직이지? 수직이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 나는 보통 뻑큐라고 표시하는데 뭐 어떤 선생님은 뭐 앞정이라고도 설명하고, 아무튼 그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수선의 발이라는 거는 어떤 P라는 점이 있다고 치자.
여기에서 어떤 선분에 90도가 되게 선분을 긋는 거야. 자, 여기서 핵심은 수직이야. 이게 수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 써봐.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직인 선이야. 그래서 이제 수직이 되게끔 선분을 쭉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 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선의 발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요 점을 문제에서 H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H라고 표현을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라는 표현이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 세 번째, 어떤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이 거리라는 개념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거리는 반드시 수직일 때만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 수직.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선분까지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정답이야.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이 선분까지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내가 만약에 구했어. 그럼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수직이어야만 해. 자, 32번에 1번 보면 AB랑 BC는 90도로 만나고 있지. 그래서 관계를 설명하자면 수직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이게 이 책에서 위에서는 아까 설명 나오지 않았지만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교라는 표현을 써.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뜻이야. 직교. 자, C라는 점에서 AB라는 선분에 수선의 발을 그을 거래. 수선의 발이니까 수직이어야겠지? 쭉 수직으로 그었어. 그때 만나는 점은 B지. 그래서 수선의 발은 점 B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D에서 BC에다가 선분을 그었을 때 거리라고 나와있지. 거리는 반드시 수직일 때가 거리야. 수직인 선분이 이거지. 그래서 요 거리 얼마? 4cm라고 돼 있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설명이 이제 평면에서 그 다음에 공간에서 이런 이 상황 배경이 나오거든. 평면에서라고 하면은 어떤 이렇게 면이 있다고 치자고. 이 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해야 돼. 만약에 공간에서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떠 있는 요 공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개념이 약간 달라. 얘는 2D야. 걔는 3D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다. 얘를 L이라는 직선이라 하고 얘를 M이라는 직선이라고 하자. 만약에 둘이 평행해 라고 한다면 평행하다 표시는 이렇게 대각선을 두 개를 그어줍니다. 이게 평행하다는 표시야. 됐지? 그리고 이제 평면 안에서는 직선 두 개가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일치는 그냥 겹쳐 있는 거야. 세 번째는 평행. 딱 세 가지야. 됐죠? 일치는 거의 나올 일이 없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나 평행하는 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좀 많이 나올 거야. 자, 여기에서 요 평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빨간색이야. 빨간색 안에서만. 자, 이 중에 요 선분 한번 볼까? 이 파란색 선이랑 요 파란색 선은 어떤 관계야? 얘는 한 점에서 만나죠? 그게 이제 1번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파란색 선 요 파란색 선이랑 얘랑은 관계가 어때? 평행하죠? 그게 이제 2번인 거고. 일치는 평소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런 거다 라는 얘기야. 자, A라는 점은 M 위에 있다. 자, M이라는 선이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 걸쳐 있지?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점은 M과 L의 교점이다. 만나는 점이니까, 그죠? 맞지?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M 위에 있지도 않고 L 위에 있지도 않지. 그래서 L 위에 있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선분이 아니라 CD 같은 경우는 직선이야. 요거 조심해야 돼. 자, A라는 점은 CD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선분을 좀 더 이어서 한번 그어보자. 이 상태에서 그 파악을 해야 돼. A라는 점은 요거 위에 있니? 아니죠? 위에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2번, AB라는 직선과 AB 직선과 BD 직선은 여기에서 만나지. B라는 점에서 만난다. 맞고. 자, BC라는 직선과 CD라는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되게 좀 어려운 말이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이 두 개 선이 이렇게 만나잖아. 한 점에서 만나면 여기에다가 선분 하나 더 그으면은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면 하나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면은 그 면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더 그었을 때 면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면으로 본다 이거지. 맞는 거예요. 어쨌든 있다. 공간에서, 공간이라 하면은 이렇게 떠 있는 요 모양에서인 거고, 아까처럼 평면에서라고 물어보면은 평면은 이렇게 납작한 이 면에서 따지는 거라 아예 달라. 근데 위치가 그 직선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사실 뭐 다 똑같아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AB라는 직선이 있다 치자. 그러면은 만약에 BC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면 얘네 두 개는 어때? 한 점에서 만나지? 이런 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자 또 하나는 AB랑 EF랑 어때? 여기는 평행하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면 하나 위에서 평행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평행할 수 있는 거야. 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얘도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요거 좀 별표 쳐놔. 꼬이니치라는 게 평면에서는 없는데 공간에서는 있어. 꼬이니치가 뭐냐, 잘 들어봐. 개념이 첫 번째,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만나지 않고, 또 하나는 평행하지도 않아. 그런 걸 꼬이니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꼬이니치는 이러이러한 직선의 관계를 얘기해가 아니라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닌 걸 꼬이니치라고 해요. 좀 특이해.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자 여기 빨간색에서 빨간색 선분하고 꼬이니치인 걸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한다면, 일단 빨간색이랑 만나는 것부터 한번 보자. 빨간색이랑 만나는 거 여기 만나지, 얘도 만나지, 또 여기도 만나지, 여기도 만나지. 이렇게 네 개는 꼬이니치가 아닌 거야. 만나니까. 그다음 또 하나, 빨간색이랑 평행인 거 여기 평행, 여기도 평행, 여기도 평행이야. 그럼 방금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은 꼬이니치가 아닌 애들인 거야. 그럼 정답은,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걸 다 골라야 돼. 자 요거 하나, FG는 얘랑 꼬이니치인 거야. 자 한번 생김새를 봐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지. 약간 말 그대로 진짜 이름이 꼬인 거, 비틀어져 있는 거, 이런 모양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EH도 그렇고, 그 다음에 DH도 그렇고, CG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네 개가 꼬이니치인 거야. 이렇게 답해줘야 돼. 그러니까 개념을 철저하게 이걸로 이해를 해줘야 돼. 이게 예전에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으면은 35번 같은 문제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거지. 자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이렇게 직육면체 옆에다 하나 그려놓고 얘를 보고 판단을 한번 해봐. 자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돼 있거든. 자 만나지 않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세팅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만나지 않는 선분, 난 만약에 AB라는 선분과 뭐라고 할까, EF라는 선분이 있다 치자고. 자 이 두 개는 만나진 않지. 근데 얘네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얘네 두 개는 여기 있는 면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럼 면 위에 있는 거네, 그치?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틀린 말이 돼버리거든. 근데 자 이번에는 꼬이니치가 있을 수 있지. 자 AB랑 CG랑 한번 봐봐. 얘네 두 개는 안 만나지, 평행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꼬이니치란 말이야. 꼬이니치에서는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얘네 두 개는 평면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은 맞는 거고 어떤 상황은 틀리게 되잖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무조건 하나의 경우라도 틀리게 되면 얘는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문장에 나왔을 때 하나라도 맞지 않는 상황이 나오면 그게 이제 틀린 거야. 그래서 아까 꼬이니치 얘기했었지. 그것 때문에 얘는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한 직선과 직교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직선을 나는 CD라고 한번 잡아볼게. CD라는 직선하고 직교하는 거, 직교한다? 90도로 만난다 이거야. 90도로 만나는 선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그래서 직교하는 서로 다른, 두 개 있어야 되네. 그러면 얘랑 직교하는 게 요거 하고 하나 더 한번 해볼까? 뭐 있을까? 얘 한번 해보자. 자 그럼 파란색이랑 파란색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 그 두 개는 평행하다 이거야. 평행하니? 아니지? 내가 지금 평행하지 않는 걸 하나 예를 든 거지. 근데 이런 예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장에 맞는 상황의 예제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만드는 것마다 전부 다 맞는 말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이 문장은 맞는 거야.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여기 까만색 선으로 돼 있는 요 선분과 꼬이니치인 걸 찾는 거야. 꼬이니치 개념이 일단 만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평행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였거든. 그래서 일단 이 선분하고 만난 게 AB 지우고 DC 지우고 그 다음에 C, G도 지우고 B, F도 지워야 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평행한 거, 얘랑 평행한 거 GF, 또 HE, 그 다음에 AD도 평행이지. 지금 내가 X 표시한 거 빼고 나머지 다 쓰면 돼. 그게 DH, 그 다음에 AE, 그 다음에 EF, HG 이렇게 4개인 거야. 이거는 일단 첫 번째 평행한 거 먼저 한번 찾아볼게. 평행한 거는 얘랑 평행한 거 DC, EF, HG지. 그래서 DC, EF, HG 이렇게 이제 총 3개인 거고. 그 다음에 꼬이니치 방금 얘기했지만 일단 평행한 거 제끼고, 그 다음에 수직인 거 여기 BF 제끼고 BC 제끼고 AD 제끼고 AE 제끼고, 그럼 그거 남은 거 쓰면 돼. 그게 뭐뭐 있어? DH, 또 CG, 또 여기 GF, 그 다음에 EH. 총 4개네. 그래서 B는 4지. 자, 공간에서 이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이 공간에서 이 L이라는 선이랑 P라는 면이 만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L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고 P라는 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랑 평행한 어떤 선이 요 면 위에 있다고 치자고. 그렇다면 이 선분하고 면하고 평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선하고 면하고 바로 평행하다로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바로 되면은 상관없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 선분하고 평행한 선이 여기 있다고 쳐. 이 선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두 개는 평행하다고 보는 거야. 이 선과 면이. 그래서 그때 평행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대각선 2개 이렇게 표시를 해.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직육면체 갖고 와서 설명해 줄게. 일단 여기 까만색 선이랑 밑에 있는 면 있지. 이 두 개는 평행이야. 평행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얘랑 평행한 선분이 여기 있지. 얘가 포함되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평행하다고 보는 거야. 이런 식인 거야, 개념이. 그다음 두 번째, 공간에서 직선하고 평면은 어떤 식으로 존재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 마치 이제 종이를 어떤 바늘 같은 걸로 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선분이 이 면 위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건 포함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평행하다는 방금 이제 설명해 준 게 평행하다. 자, 이 까만색 선이랑 평행한 면을 고르래. 요 선하고 평행한 선분이 이거 딱 3개가, 이렇게 3개가 있지. 그러면은 이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면, 그러니까 AEHD가 평행인 선분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평행인 면, 그 다음에 여기도 평행한 면으로 볼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2개 답해주면 돼. 이 색칠한 면이랑 평행한 모서리를 구하래. 지금 색칠한 모서리에 포함되어 있는 선이 하나, 둘, 셋, 4개거든. 자, 그러면은 요거랑 평행한 선분은 여기 있지. 얘랑 평행한 선분은 여기 있지. 얘랑 평행한 선분은 여기 있지. 얘랑 평행한 선분은 여기 있지. 그래서 이거 4개 다 써주면 돼. EF, FG, GH, HE 이렇게 4개 써주는 거야. 자, ABCD랑 수직인 모서리. 수직이면은 지금 이제 이 면하고 요 선분하고 수직인 게 뭐 있어? BF랑 AE가 있지. 또 AD랑 수직인 거 DH가 있지. 또 DC랑 수직인 거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자면,
내가 방금 AB랑 수직인 거에는 이거랑 이거가 있다고 했는데 AB랑 수직인 거 이거랑 이것도 있잖아. 얘는 왜 안 되냐? 얘는 ABCD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걔 뺀 거야. 이렇게 길쭉한 것만 AE, BF, CG, DH 이렇게 4개. 자, 모서리 AB랑 수직인 면을 구하래.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직인 모서리를 찾아야 돼. AB랑 수직인 거 이거가 있지. 그러면은 요 선분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면은 이거지. A, E, F, B 쓰면 되고, 또 이거랑 만나서 생기는 면 이것도 A, B, C, D 이렇게 2개 얘기해 주면 돼. 자, BF랑 꼬인 위치인 거, 일단 BF는 여기 있고, 일단 BF랑 만나는 거 얘랑 만나지? 이거 빼고 AB랑도 만나고 EF랑도 만나고 FG랑도 만나. 하나 더, 얘랑 평행인 거 CG도 빼고 DH도 빼고 AE도 빼야지. 그럼 남는 게 누구야? EH, AD, 또 이 뭐지 이거? 아, HG, HG, DC 이렇게 4개인 거야. 이번에는 면과 면 사이의 관계야. 면과 면 사이에는 예를 들어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평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고, 자, 만약에 ABCD라는 면이 있다고 쳐. ABCD랑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은 이런 거야. 여기에서 만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거야. 그 다음 일치는 완전히 포개지는 거니까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평행, 빨간색이랑 평행인 거 여기지. 보이는 대로. 자, ABCD랑 ABCD라는 면이랑 수직인 걸 찾으래. 그러면은 평행을 먼저 찾아볼게. 평행은 이거지. 그러니까 이 직육면체에서는 본인과 평행한 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수직이야. 그래서 BFGC, DHGC, AEHD, AEFB 이렇게 4개를 답으로 써주면 돼. 이걸 이제 전개도라고 하거든. 이 직육면체 모양을 이제 폈을 때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밑면으로 한다면 밑면이 NCFK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면 이쪽은 ABCN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BCN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접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 옆에 있는 이 점이 접으면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만나는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됐어? 그걸 하나씩 다 표시를 해줘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밑면으로 했을 때 이 옆에 있는 면이 이제 ABF가 되겠지? ABF. 근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면이거든. 이쪽에 있는 면인데 여기는 EFC라고 돼 있지. EFC. 그러면 이게 이제 A랑 E랑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문자로 여기다 나열해서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랑은 얘랑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옆면이 되는 거고, 이게 위로 이렇게 해서 접다 보면은 얘랑 만나게 돼 있거든. 그거 같이 써주는 거야. 자, 이것도 전개도를 만들었다고 겨냥도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C, B, E, F를 밑변으로 했지. 여기를 밑면으로 하고 얘는 이제 위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이 다 옆면이야. 그래서 이렇게 겨냥도를 그렸을 때 ABCN하고 평행한 면을 찾으래. ABCN은 여기 있지. 어디 갔어? 여기 요 면이지. 얘랑 평행한 면은 마주보는 면 여기 인 건데, 사실 ABCN 여기잖아. 얘랑 똑같이 생긴 면이 여기 있지. 걔가 그냥 평행한 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개도 상으로도 보일 수 있는 문제야.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한 칸 건너서 얘랑 평행한 거고, 여기랑 평행이고 얘랑 평행이야. 기본적으로 전개도에서는 똑같은 면이 평행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다 KFGJ 인 거고, 그 다음에 2번 KLMN. KLMN이면 어디야? KLMN이면 여기네. 자, 이 면과 수직인 모서리를 구하래. 그러면은 이 면과 모서리를 바로 가지 말고 면 위에 있는 요 선분과 수직인 모서리가 뭐야? 얘랑 얘가 있지. 또 이 선분과 수직인 모서리는 여기 아까 했고, 여기 또 얘랑 수직인 모서리 여기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4개야. 까만 거. 됐어?
그 다음에 A, B랑 꼬인위치. 자, 다시 한번 꼬인위치 개념이 뭐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제낄 거야. 자, A, B는 여기 있어. A, B랑 안 만나는 거. 일단 그러니까 만나는 거 참. 만나는 게 여기 만나지? 이거 아니고 얘도 아니고 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지. 또 하나 평행인 거. 얘랑 평행인 게 여기. 여기 KF. 그다음에 NC. 이렇게 네 개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게 뭐야? 남아 있는 게 일단 CF, NK가 있지. 또 하나는 또 뭐 있을까? 여기 FE 하고 KJ. 이렇게 네 개야. 그거 다 써주면 돼. 이거는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공간의 어떤 직선 LMN이라는 소문자로 쓰는 거는 보통 직선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쓰는 거는 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막 대문자 P도 있고 L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장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따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 L이 어디 있어요? M이 어디 있어요? 뭐 P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네가 세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P라는 면이 있잖아. P라는 면을 난 요거라고 할게. 여기라고 세팅을 하고, 얘랑 수직인 선분 하나를 L이라고 할게. 지금 이 면에 수직인 선분 여기 하나 있지. 자, 요걸 L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P랑 수직인 선분을 또 하나를 M이라고 할게. 얘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랑 얘가 평행이다라는 얘기야. 어때? 맞는 말이지? 이런 식인 거지. 자, 5번 같은 경우는 L이라는 선을 한번 세팅을 해볼게. 자, 나는 L을 이거라고 할게. 여기 L이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M은 이거라고 하자. 수직. 자, 한번 봐봐. 여기가 이제 L이야. 지금 L과 M은 수직이야. 그 다음에 M하고 N도 수직이래. 그러면 L과 N은 평행하지 않겠냐 이 말인데, 지금 N을 어디로 유도를 한 거냐면, 자, 여기가 N이면 이 문장에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N을 꼭 여기로 세팅을 해야 될까? 지금 얘랑,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다. N 여기다. 미안, 잘못 얘기했어. 요렇게. 그래서 L, N, M이 수직이고, 그 다음에 M과 N이 수직이면 얘랑 얘는 평행하다. 이렇게 지금 얘는 유도를 하는 거야. 근데 M하고 N이 수직이라고 했는데 여기 말고 이렇게 해도 M과 N은 수직이지. 여기 수직이야.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꼬인위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맞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써있는 문장들은 다 맞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 중에 아닌 상황의 예를 들어줘야 돼. 그걸 반예라고 하거든. 반대되는 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학의 문장은 이게 맞으면은 무조건 맞는 거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맞지만 틀리면은 틀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틀린 예제를 네가 딱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는 거를 이 옆에 그림에다가 이제 그려주란 얘기야. 됐어? 결국은 이거는 X인 거지. 동위각이랑 억각이라는 걸 배울 건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요 선분 하나에 각이 4개 있지? 여기도 4개 있어. 일단 동위각부터 설명해 줄게. 동위각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각에서 각자 이 각도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치자면 이렇게 4개의 각이 있지? 자, 밑에 있는 것도 방향을 좀 보면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각도들이 있단 말이야. 얘가 방향을 따지자면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럼 내가 물어볼게. A랑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게 밑에 선 누구야? E지. 얘가? 그게 동위각이야. 그래서 A의 동위각은 E다. 이렇게 답하는 거야. 자, B랑 똑같은 방향이 누구야? F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그게 동위각이야. 이해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은데 4개 중에 확실하게 그쪽이랑 방향 같은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게 동위각이야. 자, 두 번째, 억각은 일단 말뜻 그대로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각 4개 중에서 요 선분을 기준으로 요 위에 거랑 요거 A랑 B,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 억각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억각은 하는 방법이, 자, D랑, 내가 물어볼게. D랑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 어디 있냐면 F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D 반대편에 있는 걸 구하라는 거야. 근데 얘는 하는 방법이 있어. 자, D는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거에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 여기 있는 거야. 이해가니? 약간 이제 Z 모양으로,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엇갈린 각은 이렇게 구하는 거지. 얘의 엇각은 얘야. 근데 E는 어떨까? E의 엇각은 이렇게 올라가 보면 C겠지. C랑 E는 서로 이제 엇각인 거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아까 A, B랑 GH는 안 된다고 했냐면은 A의 엇각을 찾으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위에 각이 없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밑으로 내려가는데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선분과 이 선분 이 안쪽에 있는 각끼리만 엇각이 성립이 돼. 이걸 동측 내각이라 그래.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건데 동측 내각만 가능하다 이거야. 자, A의 동의각을 구하래. 자, A랑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각이 누굴까? EFGH 중에 2지. 그래서 각 2라고 쓰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A의 동의각이 2이긴 해. 물어볼게. A랑 E랑 각이 같을까? 이거는 아니야. 같을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선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G의 동의각 G랑 같은 방향 C가 되겠지. 그래서 각 C다. 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B의 엇각 B는 여기 있어. B의 엇각은 이렇게 내려가면 H가 있지. 그래서 B의 엇각은 H다. 그 다음에 E의 엇각은 이렇게 가면 C겠지. 그래서 C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A의 동의각 A랑 같은 방향은 2가 되겠지. 근데 2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2라고 쓰는 게 맞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2랑 그러니까 2가 몇 도인지 알 수 있어. 지금 여기선 2랑 40이랑 막곡지각이지. 그러니까 2는 40도야. 그래서 2 대신 40도를 써주는 거야. 각이 나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B의 동의각 B는 여기 있어. 위로 가. 자, 그럼 얘 위로 가는 게 D랑 같지. 그래서 D랑 B랑 같은데 D는 몇 도냐면 여기 지금 180이잖아. 그럼 D는 몇 도가 될까? 180에서 40 빼면 140이겠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옆에 있는 각들 이용해서. 자, D의 엇각은 이렇게 가보면 100도가 돼 있지. 그래서 D의 엇각은 여기인데 여기 100도라고 써 있으니까 100이다. D가 100이라는 게 아니야. D의 엇각 위치에 있는 게 몇 도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E의 엇각은 E는 여기 있어. 이렇게 엇각 해보면 C지. 자, C는 몇 도야? 이렇게 합치면 180이니까 C는 80이겠지. 지금은 이제 엇각이랑 동의각의 개념을 배우는 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건데,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 자, L과 M이 평행할 때, 자, L하고 M이 평행한다면 엇각이랑 막곡지각의 크기가 똑같아. 이게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지금 현재 L하고 M이 평행해. 자, 그럼 여기 50도 있지. 50도의 엇각 가면 A의 위치가 엇각이거든. 얘랑 각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50도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50도가 있잖아. 이 50도의 동의각이 B거든.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이쪽 향하고 있는 각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B는 50도의 동의각인데 여기서는 평행하니까 각이 같다 이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운 이 평행할 때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거야. 자, 여기도 L, M이 평행하다고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각이랑 엇각이 6이야. 그러니까 얘도 3x 더하기 18인 거야. 그럼 이렇게 합치면 몇 도야? 2x 플러스 80이랑 3x 더하기 18은 합치면 180도지. 그래서 이거 방정식 풀면 돼. x 왼쪽 2개 더하면 5x고 요렇게 둘이 더하면은 100. 그래서 100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은 80이지. 그래서 5로 나눠주면 x는 16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P랑 Q랑 평행이니까 50도의 동의각은 여기지. 50도. 그리고 L과 M이 평행하니까 50도의 동의각은 또 Y야. 그래서 Y도 5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지금 PQ가 평행이고 X랑 75랑 동의각이야. X는 75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제 여지까지 배운 이 각에 대해서 새로 배운 내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은 이
삼각형 안에 있는 각 세 개 다 합치면 180도다라는 건 이미 배웠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막곡지각. 막곡지가 마주보고 있는 각은 같다. 또 하나는 동의각. 여기랑 여기랑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은 같다. 또 하나는 억각. 이렇게 엇갈려 있는 각 같다. 그러니까 여지까지 배운 거를 총 정리해서 문제 하나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런데 미리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다 삼각형 안에 모이게끔 만들어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삼각형 보이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하나의 삼각형에 각 세 개를 주어져 놓고 그거 세 개 합치면 180이다.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여기 57 있지? 억각하면은 여기가 57이야.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147이 있지?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180이야. 180에서 빼보면 여기가 33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x, 그 다음 57, 33까지 다 합치면 몇 도다? 180이다. 이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 문제도 여기 120이지? 억각 하면 여기가 120이야. 자, 그러면은 요렇게가 평각이니까 120이면 여기는 180에서 120 뺐을 때 60이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 70도는 막곡지각 이용하면 얘가 70이고.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삼각형에서 60, 70, x 다 합치면은 180이 되겠지. 문제는 그 54번도 55번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보조선을 그어야 되거든. 이렇게 그어줘. 여기가 40도잖아. 이렇게 억각을 이용하면 얘도 40도라는 걸 알 수 있지. 또 하나 여기 70도 70도 억각하면 얘도 70도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지금 x는 뭐냐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러니까 x라는 거는 40도랑 70도를 어떻게 한 거? 둘이 더한 거를 x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하면 돼. 자, 여기도 이 뾰족한 부분에 보조선을 그어야 되고, 여기 이제 문자로 돼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각도가 x 더하기 20이야. 그러면 동의각은 여기는 얘도 x 더하기 20이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40도야. 40도의 동의각 여기도 40도야. 그러면은 이거는 x 더하기 20, 여기는 40. 이 두 개를 더하면 여기 보면은 3x라고 돼 있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3x랑 같다. 그래서 이거 방정식 풀어주면 돼. 자, 여기도 B에서 보조선을 그어줘야 돼. 일단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고. 자, 여기 18도잖아. 그러면은 억각 이용하면 얘도 18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는 얘가 x야. x 억각 하면은 여기도 x야. 자, 그런데 요 ABC 삼각형 보면은 ABC가 정삼각형이지.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정삼각형은 각 하나가 몇 도야? 60도지? 그러니까 x 더하기 18이 몇 도다? 60도다. 요거 이제 방정식 풀어주면 돼. 여기는 뾰족한 부분이 두 군데 있어. B 있는 부분하고 X, 저 D 있는 부분하고 두 개가 있는데 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보면은 땡땡 표시되어 있지. 이 각도에서 이렇게 땡땡 표시는 각이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모르니까 A라고 할게. 여기도 A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80도에서 이렇게 억각을 이용한다면 얘도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 밑에도 이렇게 X 표시가 있는데 X 표시도 역시 각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각자 각 하나씩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B를 이렇게 억각을 해보면 얘도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해가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이제 A고 밑에는 B니까 A랑 B랑 합치면 그게 몇 도래? 80도라고 돼 있지. 자, 80이다.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요거야. 여기까지 가. 이번 이제 D에다가 보조선 한번 그어보자. 자, D에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 있는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억각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 각은 A가 두 개야. 그래서 2A야. 그럼 여기도 2A가 되겠지. 여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각 여기는 2B거든. 여기 두 개 합치면 BB니까 여기 2B. 자, 그럼 이렇게 억각을 하면 얘도 2B야. 그렇다면 2A랑 2B랑 합친 걸 뭐라고 한다? 여기 X라고 한다 이거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 두 줄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어떻게 되냐면 봐봐. 여기는 1A지. 여기는 1B지. 1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는 거야. 얘도 곱하기 2. 그렇다면 얘도 곱하기 2를 한다면 X는
160도인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요 풀이를 처음 보는 거니까 A, B를 사용해서 푸는 거는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A랑 B랑 각자 몇 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A, B 합쳐서 몇 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는 뾰족한 데가 두 군데 있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보조선을 두 군데 그려놓고, 자 시작할게. 여기 15도야. 여기 15도의 동위각은 여기 15도. 이 전체는 문제에서 50도라고 나와 있어. 그럼 50도에서 15를 빼면은 여기는 35도가 되겠지. 됐어? 35도에서 이렇게 억각하면 여기도 35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0도, 20도의 동위각은 여기도 20도지. 자, 그럼 20이랑 35랑 합치면 x겠네. 그래서 55.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조선 이렇게 두 군데 그려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문자, 그러니까 각도가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각도가 다 모이게끔 생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35도잖아. 그러면은 동위각은 얘도 35야.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75에서 35를 빼면 여기는 40도야 또. 40도 이렇게 억각하면 얘도 40도가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0도의 동위각은 여기 50도. 그렇기 때문에 40이랑 50이랑 합친 게 여기 각도가 이제 2x 더하기 10이라고 돼 있거든. 얘랑 이제 같은 거지. 이거 풀어주면 돼. 자, 이 문제도 보조선 있고, 여기도 보조선. 요가 20도기 때문에 이렇게 억각하면 얘도 20도. 그리고 여기는 25도 억각하면 얘도 25인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0이야. 110에서 25를 빼면 85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85인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85. 그럼 85 억각하면은 여기도 85가 돼.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 요 옆에 거. 지금 요렇게가 합친 180이기 때문에 180에서 85를 빼주면 얼마냐면 95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95, 아까 위에는 20. 그럼 이렇게 합치면 115가 되겠지. 95, 20 합쳐서. 그래서 115다. 여기는 여기 뾰족한 요 부분에 보조선을 긋는 거는 뭐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뾰족한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요 부분에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줘야 돼. 자, 여기 30도 동위각, 여기 30도야 여기. 그리고 그 옆에는 x. 자, 그러면 이렇게는 각이 합치면 30이랑 x랑 합쳐서 여기는 30 더하기 x라고 할 수 있어 일단. 그러면 이렇게 억각해보면 얘도 뭐냐면 30 더하기 x라고 할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35도 35도 이렇게 억각하면 얘도 35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에 거는 30 더하기 x, 밑에는 35 합치면 110이겠지. 이게 방정식 풀어주면 돼. 그 다음에 종이 접는 문제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 첫 번째는 접은 각 하고, 두 번째는 억각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접은 각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도형 보여? 이거랑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잖아. 여기 있는 모양을 이렇게 접어낸 거야. 그럼 사실은 지금 이 두 개 모양이 얘랑 얘는 똑같은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합동인 거지. 자, 그럼 얘가 65도면 이렇게 접었을 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몇 도겠어? 65도다. 이게 뭐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이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접었을 때 모양이 같은 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는 접은 각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65는 65다. 그리고 또 하나 억각. 자, 여기 65잖아. 그럼 이렇게 억각하면 얘도 몇 도야? 65야.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 삼각형에서 65, 65, x가 있기 때문에 65, 65 합친 거는 130이고 거기에 x까지 다 합치면 몇 도다? 180이다. 그거 하면 x 나오지. 자, 여기에서도 여기 지금 25도라고 돼 있지. 이걸 이렇게 접은 거야. 그럼 얘도 몇 도겠어? 접은 각이니까 25겠지. 자, 그럼 여기는 몇 도니? 다 합치면 직사각형이니까 90도겠지. 그래서 x에다가 25 하나 또 25 하나를 합치면 90도다 하면 이제 x가 나올 거고,
x는 계산해보면 이게 50이니까 계산해보면 40도가 나오겠다. 그지? 40도. 자, 또 하나. 여기 삼각형 한번 볼까? 여기는 직각삼각형이지? 여기 90도야. 여긴 25도고. 자, 그러면 각 3개를 다 합치면 180도라는 걸 알고 있지. 25랑 90을 합치면 115야. 그걸 180에서 빼면은 이게 몇 도인지 나오는 거지. 여기. 여기가 이제 65도. 여기까지 해가? 여기 65도. 근데 이걸 또 접었잖아? 그럼 얘도 몇 도? 65야.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몇 도일까? 이거는 평각이니까 180도가 되겠지. 얘는 180이다. 요것도 이제 풀면 y 나오겠지.